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반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과 함께 조금 더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달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말 선거가 반년도 안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사실은 어깨가 정말 무거우실 것 같은데, 물론 바쁘셨다는 걸 제가 아는데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국감 끝나고 곧바로 예산 정국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산 소위 위원으로서 예. 활동을 하는 게 좀 많이 바빴기도 네. 하고, 그런데 이 과정이 저한테는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의 민주당 지역위원장들하고 함께 지역의 미래 먹거리, 지역의 중요 예산, 또 지역의 오래된 수건 사업들 이런 것을 함께 논의하고 이번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함께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부터 최종적으로 증액하고 요 마무리되는 과정까지 지역의 민주당 지역위원회와 함께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무리되자마자 곧바로 이제 후보군들을 만나는 게 제 역할이어서 네. 뭐 이러저러하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추천이 들어오는 분들이 계세요. 또 많은 경우에는 저쪽 당에 계시지만 오히려 평생 살아온 경로나 뭐 평상시의 삶의 철학이나 이런 걸로 보면 민주당과 가깝다라고 주변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그런 분들을 만나시는 게 일이시긴 할 텐데 조금 뭐 놀랍기도 하고요. 대구 경북에 사실 그런 자원이 실제 해보시니까 많이 있으시던가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있는데 예. 문제는 이분들이 아직은 뭐 이 지역의 정서가 그러해서인지 민주당으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이제 좀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우호적인 생각은 갖고 있으나 예. 선거에서 내가 과연 민주당일 때 어느 정도 득표가 가능할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은 좀 솔직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조금 더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이제 선거 여야 할 것 없이 제일 중요한 게 공천 룰입니다. 네. 물론 민주당은 TK 기준에서 보면 좀 입장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방선거 공천 룰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죠. 네네. 그리고 수정안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이 공천룰이 중앙위에서 부결이 되었다고 해서 예. 이 내용 자체가 터무니없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실제로 저희가 제적중앙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해야 되는데 1호 안건이었거든요. 이 1호 안건은 2명이 부족했던 거예요. 네. 2명의 찬성표가 부족해서 이게 부결이 된 건데 원래 안은 비례대표 선발 시 100% 권리당원 투표로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부결이 되면서 이제 다시 지도부가 준비하고 있는 수정안은 50% 권리당원, 50% 상무위원으로 하겠다. 네. 그런데 기초의원 비례는 이렇게 하고 광역의원 비례는 원래대로 권리당원 100% 투표로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사실 대구 경북 지역에 그동안 상무위원회 투표로 비례대표 후보가 선발이 되었었는데요. 네네. 이 과정에 상무위원들이라는 게 숫자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이 투표하는 과정에 다소 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당선이 되는 경우도 선발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이렇게 비례대표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로 쭉 시행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배출되었던 비례의원들이 이제는 지역의 훌륭한 그 정치적 자산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았던 측면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당원들이 걸러내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으로 이번에 그 안건이 부의된 거였는데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수정안도 한꺼번에 100%였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용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원 규모가 클 때는 명망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 후보로 선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비용도
부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일정한 부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뭐 문제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저는 수정안도 저는 해봄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저는 잘 못 찾겠던데 컷오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네. 무조건 이제 권리당원 100%의 선거를 치르겠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5인 이상일 예. 투표를 투표를 하고 예. 그러니까 선거 방식을 예.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예. 서류로 거쳐서 예. 경선 후보를 3인으로 3인 이하로 결정짓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아직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후보군이 5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인위적으로 잘라내지 않는다라는 네, 취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제가 이 공천룰을 여쭤봤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TK는 이 공천룰과는 또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현실이 좀 다르니까요. 네. 이른바 험지라고 분류가 되는데 그동안 저도 쭉 선거를 따라와 봤지만 민주당에서 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례대표가 배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자산이 되지 않은 것처럼 늘 사실은 인물난 얘기를 해왔죠. 네. 실제로도 겪으셨고 이번에 상황이 좀 다른가요? 저는 그렇게 선출된 사람들의 상황이 다르냐라고 물으면 하루아침에 그것이 달라진다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잘못됐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지금 민주당의 당원 규모, 그다음에 당원들의 그 참여도 이런 것은 과거와 많이 다르다. 그리고 이 당원들이 내 후보를 뽑는 거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후보로 나갈 사람을 내 투표로 뽑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선출되는 후보의 경우는 책임감이나 무게감은 좀 남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정치인 하나를 배출하지만 그 정치인 하나를 그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당원들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내는 힘은 지역의 당원들 사이에 있는 거여서 외형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저는 많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좀 전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요즘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차천타천을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인물단에 대한 답이 되실 수도 있을 텐데 조금씩이지만 변화해 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 저는 20년이 지나는 시간을 이렇게 지켜봤잖아요.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네, 권리당원 규모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당원들의 참여도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과거와 달리 이제는 좀 제가 후보들한테 그 얘기 하거든요. 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이 선거 현장에서 한 표를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는 당원들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 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도의원도 하셨었잖아요. 그때는 네. 정말 어찌 보면 뭐 이런 표현이 그런지 습니다만 척박한 상황에서 되셨던 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와 체감도도 확실히 좀 달라졌나요? 다르죠. 들었습니까? 그리고 일단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에 일정한 짧은 시간이지만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고 선거 치르기 전에는 대구 경북 지역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았던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빠른 시간 내에 안정감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유권자들도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분이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보여줬던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생각보다 능력이 있고 또 굉장히 과격하다고 생각했는데 대단히 실용적이구나. 그리고 일방적일 거라고, 그러니까 독재자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분이 소통에 굉장히 능하구나. 그거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타운홀 미팅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소통에 굉장히 능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게 저는 대구 경북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정권의 성과가 지역 유권자들과 지금 토양을 좀 바꿔내는데 큰 역할을 한 것도 있고요. 또 일단 저희들이 당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그래도 쟤네가 안 되는 곳에서도 저렇게
지치지 않고 뛰는 걸 보면 예. 응원 받을 만해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주십니다. 일단은 변화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역시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은 저희 지역에선 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겠죠. 일단 민주당에서는 어떤 분들이 좀 움직이고 계세요? 대구시장부터 짚을까요? 대구시장은 아시다시피 홍일학 의원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고 그 외에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분은 없어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대구시장 출마했던 사람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거론이 되고 있고 예.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당의 부름을 받아 출마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네. 좀 있어서 예. 막판까지 아마 변수가 될 여지가 있다. 아니 진짜로 이 김부겸 전 총리는 총리도 하셨지만 이제 대구에서는 그 국회의원이 됐던 네. 민주당의 간판으로 네. 홍일학 전 의원님도 근데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이렇게 들어오셨지만 그래서 그 기대치가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아니라고 하고 있죠. 네. 네,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는 민주당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구시장의 카드가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예. 그런데 선거라는 게 또 본인이 결심을 하지 않으면 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모든 일이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정치인은 본능적으로 예. 당선과 무관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 시기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라는 확신이 들면 예. 뛰어듭니다. 유불리에 관계없이.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런 DNA는 저는 김부겸 총리한테도 있다. 그러니까 그 긴 세월 동안에 그리고 군포에서 다선 의원을 하는 중에도 대구로 내려올 수 있는 결심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도지사 얘기 좀 해볼까요? 도지사는요? 경북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오준기 경북 포항 북구 위원장이 두 번인가 도지사 선거 도전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전히 출마 의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영천의 지역위원장이었다가 도당위원장을 했던 지금 현재 농업비서관 하고 있는 이영수 비서관, 그 다음에 권오을 현 보훈부 장관이 거론이 되고 있는 거죠. 권 장관님도 공사석에서는 하여튼 안 출마하지 않으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분도 역시 출마 DNA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여러 차례 보훈부를 맡아보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것을 몇 달 하는 걸로는 해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보훈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좀 마무리 짓겠다라는 의지가 워낙 강하시고요. 제가 만나봤을 때. 그런데 그분도 경북의 상황을 좀 유심히 보시지 않을까요? 며칠 전에 제가 일요일 날 뵀는데요. 일요일 날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던데요. 그 모 일간지에서 경북도지사 후보군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이 되지 않아서 너무 안타까웠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론되지 않고 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이게 그래도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이 있는 경북인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성과가 드러날 곳이 가장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드러나야 할 곳이 있다면 그것이 경북일 텐데 경북도지사 후보가 거론되지 않는다는 거 이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후보군 자체가 없다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이시죠? 이 질문 안 드릴 수 없죠. 우리 위원장님 계속 거명이 되고 계세요. 본인이 거명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은 없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출마하십니까? 저는 지금은 당규상 출마 부적격. 당규 어떤 당규? 저희가 시도당 위원장은 광역 단체장 출마를 하려고 할 때 8개월 전에 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240일 전이니까 8개월 전이죠. 그래서 10월 2일자로 그만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되자마자 아닙니까? 그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당위원장 출마할 때는 사실상 도지사 출마가 아니라 예. 지방선거를 예. 전체적으로 예. 지휘하겠다라는 각오를 하고서 도당위원장 출마를 한 거죠. 그런데 왜 자꾸 거명이 되십니까? 그거는 지난번에 제가 예. 출마를 하기도 했고 유일한 현역 의원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대구 경북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특수한 곳이니까 예외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정치판에서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죠. 예, 알 수 없죠. 참 그리고 아까 이전 질문인데 구윤철 총리 얘기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구윤철 총리는 그 예. 전부터도 여러 예. 차례 거론이 됐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까? 저는 예. 이 충분히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봅니다. 구윤철 부총리하고는 혹시 이런 얘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건 제가 예. 직접 얘기하지 않았고요. 예. 한 번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야. 계속 대구시장 얘기는 예. 돼요. 예. 이런 얘기를 한 번 던진 적은 있고 예. 사실 이분의 그 뭐랄까 동창들 예. 이런 분들이 꽤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던 걸로 아하. 알고 있습니다. 그 아까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 DNA처럼 네. 구윤철 부총리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보세요. 근데 그분은 예. 그 공무원 그러니까 출신이어서 관료시니까, 예. 조금 다르죠. 다르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정치인의 경우는 시대적 소명감이라는 게 있어요. 예. 내가 이 시기에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데 이제 관료 출신들의 경우는 많은 경우에 결단보다는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이 훨씬 뛰어난 분들이어서 예. 네. 여기까지 무슨 말씀드리겠습니다.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이었죠. 취임 이후 처음 대구를 찾아서 이제 예산도 챙기고 대구에 반전의 기회를 만들겠다. 대구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질문 드리면 또 제가 위원장님께 혼나겠지만 TK 민심을 어떻게든 얻겠다라는 명분 아래 전략이 있다면 어떤 전략이십니까? TK 민심을 얻기 위한 전략 여러 차례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TK 사람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전국적으로. 네. TK 사람들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 30년째 대구는 네. 전국에서 GRDP 꼴찌인 도시입니다. 이제 제조업에 기반해서 성장했던 대구 경북이 제조업이 한물간 중국에 밀려서 이 제조업의 시대는 끝났는가 보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에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누구보다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대구 경북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안고 있는 고민을 민주당이 어떻게 함께 머리 맞대고 대안을 만들어내고 그 지게지고 일어나려고 할 때 조금이라도 힘이 되드리고 하는가를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예산 과정에 정청래 대표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저도 기재부하고 증액 관련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죽어도 안 돼, 뭐 잘 안 풀려 이러는 거는 당대표하고 단판을 지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대표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챙긴 예산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안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대구에 이제 그 독립운동 기념관을 짓겠다는 게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법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요게 이제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했던 얘기가 정청래 대표 발의로 법안을 준비하겠다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법안 발의해서 조금 더 준비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독립운동 기념관. 그래서 대구의 일제시대 때부터 지난하게 이어져 왔던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그 정신을 기리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민주당이 대구 경북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함께 이것을
나누겠습니다라는 태도가 그 마음을 여는 열쇠가 아닐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저는 내년 지방선거가 시작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 쉽지 않은 길이었다는 건 뭐 지난 세월이 증명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가시겠다니까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정 대표가 그때 오셨을 때 이 질문을 제가 위원장님 처음 뵙는 자리부터 계속 여쭤봤던 것 같아요. 아, 영남 특위요? 영남 발전 특위. 네. 지금 이게 이제 질문을 어떻게 되고 있냐고가 아니고 언제쯤 발족합니까? 아, 이게 예. 사실 그때 영남 발전 특위는 예. 제가 도당위원장일 때 하자라고 예. 결의가 됐고 예. 발표도 했는데 네, 예. 그 뒤에 제가 예. 이 도당위원장직에서 이제 물러나면서 그렇죠. 잠시 이게 예.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이제 호남의 경우 예. 호남 발전 특위가 발족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거든요. 예, 예. 그 당시에는. 네네. 예. 그러다 보니 아니 그럼 모든 지역에 발전 특위를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뭐라 그럴까 이 효과, 가치 이런 것에 있어 좀 이게 너도 나도 띄우는 특위 아니야?라는 인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남 발전 특위가 먼저 출범이 되었고 이게 안정화되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면 이게 지금 이제 그 정도가 되었으니 예. 이제 영남 발전 특위는 저도 취임했으니 예. 곧바로 준비를 해야지요.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 뭐 제가 다그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지방선거 어차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늦어도 내년 초에는 뭐 그림이 나와야겠네요. 원래대로는 예. 제가 대구 지사 후보, 아니 시장 후보, 예. 경북 지사 후보군이 좀 일찍 드러나면 그분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렇게 좀 예. 쭉 이 뭐지 선거단을 좀 이렇게 편대를 구성하고 그리고 함께 대구 경북의 이 미래 먹거리 발굴이라는 의제를 같이 얹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였는데 내년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준비를 해야지요. 그 현실을 준비하셔야 되는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예산 소위위원이셨어요, 예결위. 네. 그러니까 예전엔 뭐 개수조정 소위라고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엄청난 역할이죠. 네. 표시는 안 나고 일은 많고. 네. 근데 실제로 거길 거치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 아닌 혜택을 보셨을 텐데 근데 표는 잘 안 나요. 네. 그건 제가 대신 인정해 드리고요. 대구 경북의 그러니까 예산 확보 성과를 너무 복잡하게 말고요. 좀 짤막하게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되었다라는 예.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증액 건수도 상당히 많다. 뭐 일일이 숫자를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맞아요. 증액 건수가 많다. 네. 근데 경북 같은 경우는 68개가 증액이 되었는데 중요한 건 예. 이 68개 중에서 56개가 신규 사업이다. 그 신규가 중요한 거죠. 네. 사실 이게 중요한 거. 거는 건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신규 사업이라는 게 대체로 지역의 그 미래 먹거리, 다시 말하면 이재명 정부는 모든 산업을 AI로 전환하겠다라는 게 기조지 않습니까? 산업 기조지 않습니까? 이 AI로 전환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예산을 56개 증액 사업을 통해서 신규 사업 배정을 통해서 확보했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수건이었던 포항 영일만 대교를 본격적으로 착공할 수 있게 되었다. 1212억 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구의 경우는 아까 뭐 여러 차례 지난번에 그 미래 포럼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대구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로봇이 특화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실증 도시입니다. 이게 2020년도인가요? 실증 도시로 지정이 되었고 다양한 로봇 산업들이 실증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이 로봇 산업, 특히 서비스, 의료, 물류 분야에 이렇게 접목되어 있는 로봇 산업에 AI를 얹어서 본격적인 연구와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도 역시 역대 최대 9조가 넘는 예산이 반영됐고 이 중에서 뭐 신규 사업이 국비 투자 사업으로는 4조가 넘는 예산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물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물 문제는 지난번에 타운홀 미팅에서 얘기된 것처럼 복류수와 강변 여과수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해마다 이 예산 기사를 씁니다만 다 쓰고 나면 몇 분이나 이게 이해를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보도를 하는데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일들이죠. 특히 신규 네. 사업을 배정했다는 것은 새로운 저희들이 시작점을 네. 가졌다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것과 함께 사실 지역에서는 이제 뭐 언론을 비롯해서 관심이 컸던 부분이 대구 경북 신공항 예산 빵원 뭐 이제 이 대목이 부각이 많이 됐어요. 또 그 민주당 대구시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 항변을 했고 그래서 이걸 여야가 보는 시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요거는 군공항 이전이기 때문에 네.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는 법의 그 원칙을 어긋나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군공항 이전을 하기 위한 모든 사업비는 대구시가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 국방부가 지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국방부의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면 대구시가 예산을 준비할 때 갖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 금융 부담, 네, 이자. 예,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을 저희가 부대 의견으로 네. 해서 담았고요. 예, 예. 그 대신 이제 그 국토부에서는 민간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사업비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연계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구시가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예. 국토부도 할 수 있는 예. 거기 때문에 예. 제일 중요한 건 대구시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죠. 부대 의견이 갖는 함의가 어느 정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냥 여론이 이러니까 걸어놓은 정도의 수준이니까요? 아니면 이게 그 실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로 만들어놨다고 봐야 하나요? 저는 이제 일종의 근거 조항이 되는 예. 거죠. 전혀 근거 없이 예산을 요구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서에 부기가 각각 달려서 예. 구체적인 사업으로 배정이 되는 방식도 있지만 예. 상황이 바뀜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나 지원해 줘야 될 경우에는 이 부대 의견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아마 다음에 모실 때는 새해일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